안녕하세요. 개발자 앱 디자이너의 개발자입니다. 저번에는 간단한 바디 트래킹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바디 트래킹이라기에는 팔이 어디 있는지 다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 위치들을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휴먼 트래킹 같은 느낌이었었죠. 그때는 중심좌표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따라오게 할 건지 그 정도만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관절들의 위치를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올릴 수 있는 진짜 바디 트래킹을 해볼 거예요. 그 AR 키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바디 트래킹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D 바디 트래킹이고 두 번째는 3D 바디 트래킹이에요. 말 그대로 2D 바디 트래킹 같은 경우는 XY 좌표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 3D 바디 트래킹은 X, Y, Z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건데요. 그 말은 즉슨 Z값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했을 때 이 손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3D 바디 트래킹이고요. 2D 바디 트래킹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건 알지만 좀 내 얼굴보다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인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바디 트래킹 기술 자체가 AR 쪽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거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랑 국내랑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조인트의 위치를 받아오고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제 코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트래킹을 위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은 AR 휴먼 바디 매니저였죠.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먼저 2D 포즈부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포즈 3D는 언체크를 해줄게요. 지난 시간에는 휴먼 바디 프리팹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바디를 따라오는 걸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코드 레벨로 그 조인트별로 오브젝트를 띄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프리팹은 굳이 추가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짜볼게요. 코드를 짜볼게요. 바디 트래커 2D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가장 먼저 위쪽에 유징으로 AR 파운데이션 관련된 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죠, 이게? AR 파운데이션을 추가해 주시고 유니티 엔진에 XR에 AR 서브 시스템을 추가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바디 트래킹이 AR 키트의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AR 서브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추가를 해줬고요. 스타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주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 등록을 해놓은 AR 휴먼 바디 매니저 컴포넌트를 받아주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awake 함수에서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컴포넌트에 있는 걸로 받아옵시다. get 컴포넌트에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매 프레임마다 조인트 값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 내에서 이제 코드를 짜줄 거예요. 2D 조인트 값을 받아오기 위해선 이 AR 휴먼 바디 매니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 안에 함수를 보시면 2D 조인트를 받아오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느낌 오는 게 좀 있나요? 뭔가 받아오기 전에 이런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포즈 2D를 받아올 수 있는 디바이스인지 괜찮은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확인만 해볼 거기 때문에 바로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예외 처리 없이. 이 get human body pose 2D joints라는 함수가 있어요. 왠지 이 함수로 2D 조인트 값들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함수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 내부를 보면은 allocator를 받고 있고 return은 XR human body pose 2D joint로 리스트 값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말 그대로 2D 조인트에 대한 스트럭처인데요. 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인덱스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 조인트 값이 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팔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다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인덱스 값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조인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 페런트 인덱스 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값, 이 조인트의 위치 값을 벡터 2로 가지고 있습니다. 2D 조인트니까 벡터 3가 아니라 2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X, Y 두 가지 좌표만 아마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랙트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 조인트 값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불값으로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true이면은 조인트 값을 발견을 한 거고 false이면 발견을 못한 거겠죠? 돌아와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인트의 리스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각 조인트마다 위치가 어디인지, 페런트가 누구인지, 어떤 인덱스인지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반환되는 데이터 값을 포문으로 돌리다 보면은 모든 조인트 값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돌아와 줄게요. 이렇게 조인트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 네이티브 어레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위쪽에 using unity collection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자 값으로는 allocator를 받고 있었으니까 temp 값으로 넣어줄게요. 저는 벌써 이 코드 하나만으로 2D 조인트 값들을 다 얻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얻어진 조인트 값으로 무엇을 할까요, 저희가? 일단은 이 조인트의 위치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인트 값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씩 생성을 해서 따라오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띄울 건지 저희가 위쪽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프리팹을 하나 받아줄게요. 게임 오브젝트, 버텍스 프리팹이라고 정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버텍스 프리팹은 이따 유니티 툴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도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int 게임 오브젝트 버텍스 오브젝트. 이 딕셔너리의 의미는 각 조인트의 인덱스마다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하기 위한 인스턴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짜볼게요. 만약에 조인트 값을 받아왔는데 이게 생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저희가 글을 렌더링을 할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리턴을 통해서 필요 없는 작업을 건너뛰게 해주고요. 없으면, 만약에 조인트가 생성되지 않았으면은 업데이트 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생성이 되었다면은 벌텍스 위치들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건데 업데이트 벌텍스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 조인트 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 조인트 값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포지션 값에 부착을 시켜볼게요. 포문을 돌려줄게요. 인덱스가 조인트 랭스만큼 돌 거고요. XR 휴먼 바디 포즈 2D 조인트를 받아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인트 인덱스마다 다 돌면서 무언가 작업을 하겠죠.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위쪽에서 선언했던, 그러니까 벌텍스 오브젝트가 값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굳이 다시 한번 생성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try get value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의미가 아까 위쪽에서 선언했던 딕셔너리가 있죠. 이쪽에 특정 인덱스에 게임 오브젝트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이쪽 게임 오브젝트에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딕셔너리에 저장된 값이 없으면은 새롭게 저희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인스턴티에이트를 해줘야 되고, 인스턴티에이트는 버텍스의 프리팹을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화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성한 오브젝트는 아까 그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버텍스 오브젝트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줄게요. 인덱스 번호와 함께 같이 오브젝트를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해서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인트 값에 아까 전에 트랙트라는 변수가 있었죠? 조인트에 트랙트가 인식이 되어야만 저희가 그 조인트 위치에 게임 오브젝트를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if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만약에 트랙이 된다면은 오브젝트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 위치를 저희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조인트에서 받아올 수 있는 포지션 값이 벡터2예요. 근데 저희가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할 때는 월드 공간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벡터3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D 벡터를 3D 공간에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2D 좌표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투영된 좌표 값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따라서 월드 포인트를 찾아줘야 돼요. 좀 말이 어려운데 카메라의 뷰포트에 보여지는 XY 좌표를 월드 공간의 좌표로 다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의 위치 값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시리얼라이즈드 필드에 카메라를 받아주실 거고 저희는 AR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명은 그냥 AR 카메라로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조인트의 포지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AR 카메라에 뷰포트 to 월드 포인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그 카메라의 2D 좌표 공간에 찍혀진 XY 좌표를 3D로 월드 공간에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ew vector 3 하고 조인트의 포지션 X와 조인트의 포지션 Y 값을 넣어주시고요. Z 값 같은 경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값을 넣어줄게요. 사실 AR 카메라에 니어 클립 플레인 값을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위치가 가까워진 경우는 오브젝트가 클리핑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2.0 정도로 값을 넣어줄게요. 이 뷰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뷰포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을 뜻해요. 3D 공간상에 무언가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물체들은 보통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공간, 그것을 뷰포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눈의 위치가 저희가 들고 있는 디바이스의 그 AR 카메라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뷰포트 공간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사실 다 렌더링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니얼 클립과 파 클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니얼 클립은 렌더링 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파 플레인은 렌더링 되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니얼 클리핑 플레인과 파 클리핑 플레인 사이에 있는 객체들만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고 이보다 더 가까운 객체들은 렌더링을 하지 않고 파 클리핑 플레인보다 더 먼 공간에 있는 객체들은 렌더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각 내에 있는 객체들만 렌더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 공간은 보통 이 카메라의 트랜스폼 값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이 뷰포트 to 월드 포인트라는 함수는 XY 화면 위치를 3D 공간의 XYZ 위치로 변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좀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펑션이고요. X, Y 같은 경우는 화면 좌표에 대한 값을 뜻하고 이 Z 값은 카메라로부터 결과 평면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뜻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아까 전에 2.0이라는 값을 넣어줬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2.0 값을 넣지 않고 AR 카메라에 니얼 클립 플레인이나 파 클립 플레인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니얼 클립 플레인을 넣어주기는 하는데요. 니얼 클립 플레인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카메라와 니얼 클립 플레인 사이의 거리 값이 Z 값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지션 값을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눈에 보이도록 set 액티브를 해줄게요. 사실 처음에 인스턴티에이트 했을 때는 액티브가 true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줄 텐데 이렇게 set 액티브를 하는 이유는 아래 else에서 이 조인트 값이 트랙되지 않은 경우엔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true 값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게 사실 코드는 되게 간결한데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흐름을 봐볼게요. 위쪽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4가지를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이 AR 휴먼 바디 매니저 컴포넌트를 통해서 저희가 2D 조인트 좌표를 받아올 수 있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2D로 얻어진 좌표 값을 3D 공간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 AR 카메라를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조인트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부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떤 프리팹을 토대로 인스턴스화 할 건지 그걸 받아와 줄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조인트마다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지 저장을 하고 있기 위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AR 휴먼 바디 매니저의 get 컴포넌트를 받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조인트 값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휴먼 바디 매니저의 get 휴먼 바디 포즈 2D 조인트 값을 받아오도록 함수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변수 내에 2D 조인트 값을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생성된 조인트가 없다 하면은 바로 리턴으로 이번 프레임은 넘어가 주시고 만약에 생성된 값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조인트 위치에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부착을 시켜줬어요. 이 update vertex 함수를 보시면은 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조인트 값을 포문을 돌면서 차례대로 각 조인트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게임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그 특정 조인트 위치에다가 옮겨줬습니다. 만약에 각 조인트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그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는 하이드를 시켜주고요. 만약에 생성된 게 있다 하면은 액티브를 시켜줍니다. 좀 생소했었던 함수는 아마 이쪽이었을 것 같은데요. 2D 공간에 있는 좌표 값을 3D 공간에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before to world po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래서 AR 카메라를 중심으로 XY 좌표가 어떻게 3D 공간에 옮겨질 수 있는지 그거를 이런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OEC에서 버텍스 오브젝트를 저희가 딕셔너리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거라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보고 저희가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 볼게요. 이쪽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시리얼라이즈드 필드가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AR 카메라는 AR 세션 오리진 하위에 있는 AR 카메라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인트 값에 위치시킬 프리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쁜 걸로 만드셔도 되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봤고 이름은 그냥 스피어라고 할게요. 스케일 값이 아마 좀 클 거라서 0.1, 0.1, 0.1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이거를 프리팹 폴더 내로 이렇게 가지고 와줄게요. 그리고 하이어라키에 있는 스피어는 지워주시고요. 간혹 여기 하이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를 안 지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카메라 위치에 이 게임 오브젝트가 먼저 생성돼서 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는 객체들을 필요 없는 객체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어 봤고 색깔이 좀 밋밋하니까 매테리얼을 좀 입혀줄게요. 이렇게 입혀줬고요. AR 세션 오리진의 바디 트래커 2D 부분에 이 프리팹을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예세 코드로 작성해봤던 거는 조인트 랜드마크마다 스피어를 생성을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까지 구현을 했었는데요.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인트 사이에
라인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페런치랑 차일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2D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도 생각보다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카메라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스피어의 Z값은 표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XY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 쪽에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지 대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인트마다 이렇게 살짝 꼬이게 되면 아마 좀 더 인식이 안 돼가지고 서로 조인트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네요.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콘솔 창에 조인트 인덱스의 넘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AR 키트에서 받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2D 조인트 인덱스도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3D 조인트 값도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원값을 통해서 각각의 인덱스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조인트의 인덱스가 1, 2, 3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해서 1이 머리를 뜻하고 있는 건지 목을 뜻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인원값을 통해서 각각의 인덱스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고요. 주석을 통해서 페런치가 누구인지도 저희가 이렇게 상세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복사를 해놓고 사용을 할게요. 아까 X코드 콘솔에서 카피한 조인트 인덱스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인덱스마다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희가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아까 코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인트 위치에다가 저희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머리에만 뭔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 인덱스에 헤드 값을 가리키는 조인트 값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와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문을 다 돌리지 않더라도 머리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받아와서 그 값에 대해서만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뭔가 특수한 효과를 더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헤드 외에도 다른 것도 다 가능하겠죠. 이제 조인트 인덱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렇게만 보더라도 응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죠. 예를 들어 사람의 손만 인식을 해서 손 위치에만 글러브를 끼울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인식을 해서 머리 쪽에는 헬멧을 씌울 수도 있을 거고, 다리에는 신발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응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좀 바디 트래킹 같은 AR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아까 코드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조인트 위치에 게임 오브젝트를 올릴 필요가 없이 원하는 위치에만 게임 오브젝트를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재밌는 AR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발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발 쪽에다가만 공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그게 움직이면은 공이 차지는 그런 AR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바디 트래킹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인식 포인트 좌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을 하더라도 사람 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AR 키트는 이 바디 트래킹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라도 AR 코어 쪽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사용자분들도 아마 이거를 직접 개발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방법은 비슷할 거로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3D 바디 트래킹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2D 바디 트래킹이랑 코드 짜는 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2D 바디 트래킹보다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3D 바디 트래킹을 사용을 하면은 더 많은 인식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풍부한 AR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의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